네, 안녕하세요. 오버플로의 박현규입니다. 잠시 버사 슬레이트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점자 필기 도구 오버플로우의 버사 슬레이트를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급하게 메모할 일들을 종종 경험하셨을 텐데요. 버사 슬레이트는 종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원하는 내용을 점자로 메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점자 도구입니다. 전필이 버사 슬레이트 본체에 삽입되는 형태로 제작되어서 휴대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자석을 활용한 탈부착 방식이라서 사용성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 버사 슬레이트 본체의 외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크기는 가로가 19.5cm, 세로가 8cm, 두께는 1.5cm, 무게는 144g입니다. 점자셀은 20칸의 네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사 슬레이트를 점자 쓰기 모드로 놓아볼게요. 점자를 쓸 수 있는 칸들이 있는 면이 전면이고요. 이 전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제품을 길게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우측 끝에 동그란 모양의 손잡이가 오도록 놓는 것이 점자 쓰기 모드입니다. 동그란 손잡이 바로 아래에는 전필이 자석에 의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점자 쓰기 모드에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사이에는 행간 구분선들이 있고요. 이들 행간 구분선에는 점자 쓸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점이 5번째 칸과 6번째 칸 사이에 하나, 그리고 10번째 칸과 11번째 칸 사이에 2개, 그리고 15번째 칸과 16번째 칸 사이에 하나가 있습니다. 뒷면을 위로 향하도록 제품을 길게 가로로 놓은 것이 점자 읽기 모드입니다. 제품의 위아래 부분에 점자 쓸 5칸을 한 섹션으로 섹션마다 각각 위쪽에 4개, 그리고 아래쪽 4개의 초기화 버튼들이 긴 원형 모양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초기화 버튼들은 안쪽으로 가는 구분선들이 있는데요. 이들 구분선들은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점자 셀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도록 5번째 셀과 6번째 셀 위치 사이, 그리고 10번째 셀과 11번째 셀 위치 사이, 그리고 15번째 셀과 16번째 셀 위치 사이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들 위아래 구분선 사이의 넓은 영역이 기록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점자를 쓰려면 버사 슬레이트를 점자 쓰기 모드로 놓아야 하는데요. 편의상 부착된 전필이 우측 하단에 오도록 놓습니다. 사실 반대 방향으로 놓고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자 쓰기 모드 상태에서는 우측 하단에 부착된 전필을 아래로 살짝 내려 전필을 본체에서 분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점자를 써보겠습니다. 기존의 점자판이나 회중정관에서처럼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점자를 씁니다. 원하는 내용을 다 쓴 후에 기존의 방식대로 버사 슬레이트를 뒤집어서 읽기 모드로 놓고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읽습니다. 쓴 내용을 다 읽은 후에 필요하다면 튀어나온 점들을 전체적으로 초기화하여 다시 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는데요. 초기화하려면 초기화 버튼을 위아래 모두 동시에 4개의 섹션별로 눌러줍니다. 총 4번을 누르면 튀어나와 있던 점들의 전체가 들어가 초기화됩니다. 점자로 쓰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생기곤 하죠. 문제 없습니다. 오탈자 수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읽기 모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점을 손가락 끝이나 전필로
살짝 눌러주면 해당 점이 들어갑니다. 이상 오버플로우에서 만든 버사 슬레이트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버사 슬레이트 같은 경우 상당히 가볍습니다. 우선은 사이즈는 현실적으로 딱 요만한 사이즈고요. 가로 20cm로 되어 있고 세로는 88cm, 무게는 150g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사 슬레이트 사용 방법은 저희가 일반 점자판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쓸 때는 우측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을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자 필기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내용이 필요 없을 때는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초기화 버튼이 위아래로 4쌍이 있습니다. 위아래를 눌러주면 사용된 필기가 다 지워져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의 위치에 꼽을 수 있게끔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체에 꼽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앞에 만약에 거치대 같은 철판이 있으면 자석으로 넣어서 보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필을 분실 우려를 조금 줄이는데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솔루션으로 종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종이를 끼우고 줄을 바꾸는 등의 시간을 절약하여 점자 학습의 효율성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간이 작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 계산 같은 문제를 풀 때 중간값을 만약에 기억하거나 저장해야 될 때 간단히 기록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한 20%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버사 슬레이트 같은 경우 사이즈가 표준 점자 사이즈로 설계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필기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버사 슬레이트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이트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tobraille.com으로 들어오시면 점자를 모르시는 분도 충분히 점자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버플로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선입니다. 저희 도서출판 점자에서의 솔루션은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도 있는 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도서출판 점자에서의 솔루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점자에서의 점자도서 개발하는 데는 저하고 시각장애 학교에서 시각장애 학생들 직접 20년 이상 경험해 보신 선생님 두 분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점자 동화책 5종을 같이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 점자 동화책 5종 점점점으로 무엇을 만들까?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쏘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모여서 그리고 누구 소리일까? 내 기분은 말이야. 이 5종은 시각장애 학교에는 이미 보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자 동화책을 만들 때 기존에 보급된 5종 이 동화책은 모두 약자로 되어 있었어요. 약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점자로 읽는 단계가 있거든요. 빨리 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습득이 빠른 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는 점자로 읽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읽을 동화책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3권, 앞쪽에 3권은 점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2권은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자 동화책은 우리 저시력 학생들 또 부모님들 또 다른 교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묵자와 또 일반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문자를 점자로 같이 병행을 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그림을 촉각 그림으로 전환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똑같이 전환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 중심으로 촉각으로 변환을 해서 같이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됐고요. 기존에 보급되었던 것을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현재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전맹 학생이 검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동이 검토해준 그 내용에 따라서 시리즈 5종을 순서를 바꿨어요. 제공하는 순서를.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생각에는 이 순서가 아니고 이게 쉽겠다, 이거 아이들한테 흥미가 있겠는데 그 순서로 정했었는데 막상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읽는, 재밌게 또 편안하게 읽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5종의 순위가 순서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동화책 같은 경우도 UV인쇄를 했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UV인쇄에 대해서 시각장애 아동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에게 적용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종이로 읽는 거하고 UV인쇄로 된 점자를 읽는 거하고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안심을 했습니다. UV인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점자 동화책이 보급이 되면 우선 점자를 모르는 단계에 있을 때 손으로 읽는 것, 손으로 보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그런 촉각 활동에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점자를 모르는 단계에서는 동화책인 점자를 굳이 다 이제 읽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림을 아이가 손으로 만져보면서 함께 활동하면 너무 많은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만으로도요. 또 이제 동화를 엄마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읽어주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촉각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자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읽게 되면 실제 정자 읽기, 글자가 어느 정도 크기고 표준 점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계에서도 이 동화책을 사용을 하면 정자 읽기 혹은 그 중에 쉬운 단어 읽기 이런 교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트래킹하는 거, 쫓아가는 거 이런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많은 재밌는 촉각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권은 손으로 아이들이 손으로 하는 촉각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서 쭉쭉 따라가면서 읽기, 그러니까 따라가기, 손을 쭉 같은 방향 이동하기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촉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을 1권에 담으려고 하고요. 2권에서 이제 점자로 이제 도입을 시작하면서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16주 동안 탭틸러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형을 배우거든요. 16주를 통해서 사실 점형을 배운 것이 점자를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점자 교육의 5%에 불과하다. 점형을 아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탭틸러의 점형이 크잖아요. 근데 그 점형에서 아이들이 게임처럼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표준 점자 크기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점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죠. 이 과정에서 우선 탭틸러 점형에서 큰 점자, 그러니까 탭틸러보다는 훨씬 작은 점자죠. 우선 그 단계로 이행을 하고 그 큰 점자에서
표준 점자로 이행하는 활동들이 이 권에 이제 담겨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자의 읽기 점과 쓰기 점이 위치가 바뀌잖아요.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권으로 가서 숫자, 기본 모음자, 기본 자음자, 또 이제 기본 모음자, 기본 자음자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로 익혀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응은 첫소리 자리에 안 써요. 그쵸? 우리 한글 점자에서는 안 쓰잖아요. 이것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4권에서는 이제 4권, 5권, 6권에서 정자를 먼저 가르칠 거고요. 4권에서 된소리 글자, 5권에서도 이제 정자 중에 기본 모음자 이외의 모음자들이 있죠. 복모음들. 그리고 자음자, 모음자를 단독으로 쓸 때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6권부터 약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음자와 아가 만난 글자에서 아 생략하는 거. 그리고 라차는 약자가 없고 가와 사는 아예 약자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까, 싸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까, 싸. 가와 사 앞에 된소리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 직접 가르쳐 줘야 해요. 그리고 아를 생략하는 약자에서 예외의 규정들이 있어요. 파자 같은 경우요. 파자는 원래 파는 아를 생략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쌍시옷 받침이 붙으면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의 규정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권에서는 성성, 정정, 청 여기에 영약자를 갖다가 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시옷 받침 약자, 건약자. 그리고 건약자가 있는데 껏 할 때 시옷, 꺼에 시옷 받침 붙은 글자하고 꺼에 쌍시옷 받침 붙은 글자하고 껏 소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하는 약자는 달라요. 시옷 받침이 붙은 글자에서는 무슨 약자를 적용하죠? 건약자를 적용하고요. 껏 해서 쌍시옷 받침이 붙은 껏자는 뭘 쌍시옷 받침 약자를 적용해요. 이 규정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9권에서는 약어, 문장부, 문장부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초등학교 학생들 책에 주로 사용되는 문장부 중심을 몇 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권에서는 앞에서 나온 그런 규정들이 문장에서 적용될 때 특히 줄이 바뀌면서 바뀌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10권에서 이제 문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왔기 때문에 점자 읽기 속도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또 해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문장을 아이들이 왼손으로 읽으면서 오른쪽으로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최종 여기까지 해서 딱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1권, 2권은 저희들이 열어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3권에서 10권은 각 권에 15개 내용 요소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30쪽에 불과해요. 1권. 10권으로 나눴기 때문에 1권당 30쪽이 들어가고 각 요소당 2쪽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냐면요. 텍틸러로 16주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튜터들이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문제는 16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의 몫으로 남냐면 그러니까 일반 교사 또는 부모 또는 뭐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두 쪽을 할애하는데 왼쪽은 그러니까 딱 펼쳤을 때 왼쪽에는 지도하는 사람을 위한 페이지, 오른쪽은 활동하는 아동을 위한 페이지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딱 펼쳐보면 아, 점자 이렇게 된 거네?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담고요. 그런데 그 지도하는 사람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자도 담고
점자도 남고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시각장애 아동이 혼자서 공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능한 우리 QR코드로 담아보자. 그래서 아동이 QR코드에 딱 대보고 설명을 딱 듣고 이제 오른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왼쪽에는 교수자를 위한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습자를 위한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점자학습서를 만들면서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 아동 입장에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막 지루한 점자학습서가 아니라 재밌게 하는 그런 활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읽기 쓰기 활동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점자를 교수할 가르칠 분들을 위해 함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작업을 이제 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파테크 이경환입니다. 스마트 점자 학습기 탭틸로라는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의 장점은 일단은 위쪽에 점자 블럭이 있고 아래쪽에 점자 셀이 있는데 그 점자 셀이랑 점자 블럭이 규격보다 한 5배가 큽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점자를 배울 때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사이즈부터 저명을 익힌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저명을 익히고 나서 그거를 좀 재밌게 익숙해지고 나서 이 촉지 부분을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액추에이터 그 점자 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피드백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흥미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이 기기가 앱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앱에 있는 단어를 누르면은 점자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변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점자를 좀 쉽게 가르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이 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 이 세상 파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6주짜리로 좀 압축해가지고 놓은 게 있습니다. 그 16주라는 표현보다는 16차시죠. 16개로 나눠서 구분을 해놨고, 그거를 따라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탭틸로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탭틸로는 지금 한번 만져보시면은 제품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크죠? 큽니다. 커요. 그 위쪽에는 블럭이 있어요. 블럭을 하나씩 껴보세요.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탁 붙는데, 요게 이제 점자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는 그 블럭이고요. 이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은 전화보다는 이제 톡으로, 그래야지 기록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정리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